got to be a little bit more What was that? disciplined. What was that? He just caught you on a throwaway. Yeah, you're always exiting the same way. You've got to change. harder in. You've got to change the other way. Just give him more looks. There he goes. Tries the wheel kick, but kind of slow. Oh, he's got to stop that wheel kick. That's terrible. 볼카nov스키가 돌아왔습니다. 36이라는 나이와 1년의 공백, 여러가지 이유로 기량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전성기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경기 내용상으로는 압도적인 기량차로 벨트를 탈환했죠. 프리뷰에선 들어오는 상대로 받아주는 능력은 좋지만 푸더크와 전반적인 타격 스킬이 부족한 로페스가 볼카nov스키를 잡아놓기 위해선 내구력을 앞세워 무리를 해야 하고 킥을 통한 케이지 커팅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긴장감 있는 경기였다는 점에서 로페스가 잘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먼저 경기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2연패 이후로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만큼 볼카nov스키는 경기 초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며 거리를 잡은 후에 경기 감각을 천천히 끌어올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라운드엔 로페스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챔피언십 라운드를 대비해서 체력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로페스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오프닝 스트라이크를 볼카nov스키가 성공시키며 흐름을 가져갔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초반은 몸이 좀 무거웠다고 한 만큼 1라운드의 압박의 강도를 좀 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볼카nov스키의 속도와 페이스를 로페스가 따라잡지 못하며 거리 싸움에서 크게 고전했고 억지로라도 밀어붙여 보려고 했지만 볼카nov스키가 노련하게 정타의 허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었습니다. 볼카nov스키를 왜 맞추기 힘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볼카nov스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볼카nov스키는 기본적으로 공격의 레벨 체인지, 즉 상단, 중단, 하단의 배합이 너무나 좋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바디킥과 잽, 무기를 다양하게 섞어주기 때문에 맘 놓고 전진을 하기가 우선 아주 까다롭습니다. 1라운드의 모습만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돌아주긴 했지만 쉬지 않고 페인트를 섞어주면서 감각적인 스텝으로 직선상에 오래 서있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로페스가 거리를 죽이려고 하면 잽과 인사이드를 통해 계속 전진을 방해해주는 것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페스의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볼카nov스키의 페인트에 크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억지로라도 밀어붙여보려고 하는 장면이 몇 나왔지만 볼카nov스키가 돌아서 빠져버리거나 붙어버리며 공간을 지워줬죠. 또 경기의 후반 포인트에서 지고 있던 로페스가 무리하며 들어가는 장면들에선 잽을 아주 많이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젊고 맷집이 좋아서 그렇지 내구력이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데미지 자체는 많이 받았을 겁니다. 테이크다운과 같은 경우에도 볼카nov스키의 파이트 IQ, 판단력이 훌륭했는데 5라운드와 같이 로페스가 도발을 해줄 땐 의식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흐름을 잘 끊어주었습니다. 아마 3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턱의 정타를 많이 허용하고도 계속 전진을 하는 로페스를 보며 넉아웃을 시키기는 조금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만약 무리해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자신이 넉아웃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을 파워샷을 성공시키고 난 후에도 레벨 체인지를 해주며 안전한 선택을 하는 베테랑다운 냉정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타격 스킬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리듬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로페스가 경기 내내 거리감에서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경기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간 게임 플랜을 보자면 볼카nov스키는 로페스의 정면에 서주지 않고 푸더크와 잽, 또 킥을 바탕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극단적으로 포인트 싸움을 하는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면 더 쉽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케이지에 갇히게 됐을 땐 로페스의 거리 안에 들어가면서 지난 토프리아전과 비슷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았겠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할 땐 붙어주거나 밀어주거나 공격을 해주면서 밀고 들어오면 너가 맞을 거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디에고 로페스는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주는 훅 컨비네이션만큼은 아주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카nov스키의 입장에선 잽을 통해 뒷손을 끌어내는 셋업이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경기를 보면 아주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볼카nov스키가 킥과 잽을 많이 맞추다 보니 앞손을 컨트롤해주려는 장면에선 특히나 로페스의 반응을 쉽게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로페스의 펀치가 무겁다는 강점을 최대한 상쇄시켜주기 위해 본인이 들어가야 할 때는 치고 빠지는 퍼켓에서 엑짓을 하며 마지막 공격을 집어넣어주고 추격을 방지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여러 분석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카nov스키는 빠지면서 마지막 공격을 집어넣는 능력이 애초에 좋긴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번 경기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이번 경기에 볼카nov스키의 러쉬를 보면 뒷손으로 먼저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뒷손을 먼저 밀어놓고 난 후에 앞손 타이밍을 거의 한 동작처럼 당겨서 반박자 빠르게 집어넣고 뒷손 오버핸드를 내며 빠져줬습니다. 느린 장면으로만 봐도 앞손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갔는지를 볼 수 있죠. 반대로 앞손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도 비슷하게 추가로 나오는 뒷손의 타이밍을 당겨서 치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잽은 왼쪽으로 빠지면서 내더라도 러쉬는 로페스의 뒷손이 나오는 방향으로 빠질 수 있도록 공격을 냈고 오른쪽으로 빠져주는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손이나 앞발을 내고 바로 뒷손으로 따라 붙어주는 식의 같은 컨비네이션을 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확실히 로페스의 훅 카운터를 경계하고 빠져주는 훈련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장면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던 것이 미안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로페스가 타이 클린치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단발로 밀고 빠져버리는 장면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계속 낮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맷집이 좋은 만큼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가둬주고 니킥을 적극 활용했다면 볼카nov스키가 접근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는 볼카nov스키의 테이크다운 시도가 많았고 디펜스를 해주는 과정에서 상체가 붙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잘 잡아주고 거리 안에 조금 더 묶어놓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로페스가 추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장면들을 보면 가장 먼저 볼카nov스키가 앞손으로 잘 체킹을 해주는 장면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옥타곤 사이드까지의 거리를 체크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로페스가 앞손 더블로 추격을 한 후에 반박자 빠르게 뒷손을 휘두르는 타이밍이 읽기 쉬운 오버핸드를 냈을 땐 더킹을 잘 해주며 역시 마지막 공격은 자신이 집어넣어주고 빠져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했던 4라운드도 보면 단순히 뒤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뒷손을 내면서 로페스의 어드밴스 타이밍을 잘 끊어주었고 가드와 더킹, 사이드 스텝과 클린치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타를 많이 허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페스가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단발로 거리를 죽여보려고 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거리 싸움에서 테크닉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었죠. 그래도 위험했던 장면이 두 번 연출됐기 때문에 과연 볼카nov스키의 기량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로페스가 타이밍을 잘 잡은 건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라운드에 다운이 있었습니다. 라운드가 15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볼카nov스키가 페인트로 뒷손을 잘 끌어냈고 잽을 집어넣었죠. 하지만 직후에 실수가 있었는데 로페스의 뒷손을 먼저 끌어낸 것도 아니고 안전한 거리에서 잽으로 먼저 밀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조금 무리하게 뒷손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어퍼에 걸릴 뻔한 위기의 장면이었습니다. 거리에 자신이 있었는지 다시 애매한 거리에서 잽, 로페스가 아주 잘해주는 풀 카운터죠. 다행히 라운드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고 중심이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슬로우로 보면 잽과 오버핸드가 잘 걸리기는 했습니다. 또 5라운드엔 눈이 찔린 것이 아니라 잽이 눈에 살짝 스치는 모습으로 직후에 어퍼가 볼카nov스키의 턱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2라운드에 허용했던 펀치보다 더 좋은 포인트의 펀치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운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카nov스키의 맷집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보지 못하고 맞았다는 것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로페스의 어퍼를 턱에 제대로 허용하고 나서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현재 볼카nov스키의 내구력에 대한 증명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구력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로페스의 풀카운터에 걸리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죠. 나이를 고려한다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전성기보다는 좀 느려졌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뒷발로 찬 킥에 카운터를 허용하는 모습이 2번 정도 나왔습니다. 로페스의 입장에서 아쉬울 법한 장면들을 몇 보자면 가장 아쉬운 점은 킥의 활용을 좀 더 해줬으면 볼카nov스키를 가둬주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푸더크가 더 좋은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렉킥도 빈도수가 좀 적었던 것 같고 뒷발을 통해서 바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주었다면 적어도 오른쪽으로 몰아넣기에는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체가 붙었을 때 클린치의 활용 또 어퍼를 조금 더 섞어줬으면 숙여주는 볼카nov스키를 더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신이기도 하고 붙으면 숙이고 빠져버리는 볼카nov스키는 할로웨이전에서도 비슷하게 플래시다운을 당한 장면이 있었는데 디에고 로페스의 옵션의 다양성이 좀 빠진다는 점이 아쉬웠죠. 결론적으로 스텝이 더 좋은 볼카nov스키를 추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 보니 잡기가 쉽지 않았고 5라운드에 나온 과감한 압박 게임은 너무 늦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페스의 강점 역시 확실히 드러났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서로 잽을 교환하는 장면이 몇 나왔는데 데미지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볼카nov스키가 손해를 봤을 정도로 펀치력 하나는 아주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또 남미 선수들 특유의 강인함 역시 눈에 띄었죠.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UFC에 넘어온 지 2년 만에 치른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경기의 운영 또 옵션들을 늘려줄 수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볼카nov스키는 이제 페더급의 역대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경기력이지 않았나 싶고 아직까지는 크게 기량이 떨어졌다는 인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타이틀 라인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상대로 방어를 치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야이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